조선의 태조왕사 무학자초는 해감국사의 상족 소지선사에게 득도하고 그랬습니다. 고려의 우리나라의 3대 화상을 얘기하게 되면은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3대 화상을 세 분을 말하게 되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요 앞 시간에 얘기가 됐고 이 시간엔 무학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태어나기는 고려 왕조에 태어나서 이루어졌지만은 왕사를 봉한 것이 태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태조왕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호는 무학이고 법명은 스스로야자 뛰어날 초자 자자 자초이십니다. 해강국사는 어느 구산문 가운데 어느 산문에 속하는 분인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고 그의 제자인 소지선사 또한 어떤 분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분이 조계종 즉 선종 스님네 계통일 것이라는 건 틀림없다 이런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건대 경상남도 합천 즉 석삼자 기름길기자 갈래길기자 삼기현 사람이고 속성은 박씨라고 그랬습니다. 속성은 박씨, 충수광 14년 즉 서기 1327년 9월에 출생합니다. 출가를 언제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이러한 분이 교재에 보면 공민왕 2년 그랬습니다. 공민왕 2년은 서기 1353년에 해당이 됩니다. 공민왕 2년 원에 가서 지공화상에게 법을 묻고 그랬습니다. 원 연경 그때 지공화상은 법법자 근원자 법원사에 계시는데 나홍 스님이 거기서 지공을 배웠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홍 스님이 원에 가서 지공 스님을 배운 것이 1348년인데 이분이 53년이니까 약 5년 뒤에 뒤따라 원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다시 법천사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익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3년이고 서력기원 1354년이 되겠습니다. 4년에 법천사, 법법자, 샘천자, 법천사에서 나홍화상을 참하여 법을 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공스님께 법을 묻고 그 법을 이은 것이 아니라 지공스님의 제자가 된 즉 한국 사람인 나홍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공민왕 5년에 귀국하였습니다. 135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년에 원에 들어가서 56년에 돌아오니까 전후 4년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조선 태조 원년에 왕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귀국한 그때가 공민왕 5년이었는데 와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법을 펴시고 정진하셨겠지만은 언간 세월이 흘러서 공민왕 뒤로 고려 말에 참 세자는 왕조가 사라지고 태조가 등극을 합니다. 1392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태조의 건국을 도와서 큰 일을 한 그런 것이 인정되고 이래서 왕사로 봉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서울의 무학제고개가 왕십리니 무슨 이 선바 위에 성 쌓는 얘기니 그런 것이가 전부가 이 무학스님이 태조의
이 개국을 도와서 했던 그런 개국설화들입니다. 왕사 이름이 조계종 사, 선교 도총섭, 선과교를 도틀어서 총괄적으로 서포고 전불시민,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변지가 무해하며 변론지혜죠. 부종수교, 종을 붙들어 일으키고 교를 세우며 홍리 보제 도대선사, 홍리 넓게 이롭게 하고 두루 구제하는 도대선사, 모든 대선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묘엄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후에 나홍스님은 보제존자시고 무학스님은 묘엄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예우를, 극진한 예우를 받다가 이분이 태조의 뒤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렇게 되는데 태종 5년에 입적을 하십니다. 9월 열 하루가 이분의 제삿날인데 서기 1405년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세상 나이는 76세, 범납은 61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뜨신 뒤에 왕의 명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해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해암사에다가 지공, 나홍, 무학 이 3대 화상의 비와 부두를 매셔 있습니다. 그래서 지공스님은 인도에서 돌아가셨고 나홍스님, 무학스님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고, 그런데 지공스님의 사리를 우리나라에 나누어 다 매시고 비가 있고 한데 지금 다 모두 보물로 추앙이 됐고, 우리 봉선사 이 근처에서 옛날부터 어떤 풍습을 따라서 매년 음력으로 3월 보름날은 각 사찰에서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위치로 말하면은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가는 도중에 덕정리라는 데가 있고 거기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 10리 들어가면은 회암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이 사찰 분료 우리 종단 소유가 되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해암사 예터가 있고, 물론 부도 자리는 우리 해암사 소유로 대해서 관계없습니다만은 한번 꼭 찾아봄직한 그런 성지입니다. 교재에서는 이어서 이 태고의 법통, 태고 보선사의 법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통이란 말은 법의 계통, 그래서 누구의 법을 이었는가 하는 그런 그 맥을 말하는 겁니다. 법통은 6조 해능을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석가열의 후에 가섭존자를 제1조로 해서 6조 해능은 33대 법손이 됩니다. 아니면 33대 조사가 되는 겁니다. 가섭존자가 제1대 조사. 쭉 지나서 인도에서 32대를 그러니까 인도에서 달마대사를 거쳐서 달마대사가 28조인데 그분이 중국에 와서 다시 초조가 되고 이래서 6조가 33조가 되고, 그 후에 중국으로 이어서 남학, 해양, 마조, 도일, 백장, 해해, 황벽, 휘운, 임재의현, 그래서 임재종의 그 종조죠. 흥화존장, 남원, 도옹 그랬습니다. 이 옹자는 화롱자, 어리석을 우자, 몸에다가 머리형 헌자인데 화롱자인데 드러날 현자가 지었습니다. 풍열연소, 수산성념,
분양, 선소, 자명, 초원, 양기방해, 백운, 수단, 지킬 숫자 안 보입니다. 오조, 법연, 원호, 극근, 그 다음에 호구, 소융, 응암, 담화, 미람, 성걸, 그 다음에 밤, 조선, 무준, 원조, 설암, 회랑, 급암, 종신, 서곡, 청홍, 여기까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태고 보선사는 이렇게 계명을 대면은 57대 조사가 됩니다. 그의 화남, 혼수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서산대사, 평양스님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어져서 참 애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나의 경우로 말하면은 숫자상으로 그저 따지다 보니까 78대가 된답니다. 78대. 이와 같이 이 기회에 수강자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일 경우에는 내가 부처님의 후 몇 대 조사맥으로 몇 대 법손 되시는 분에게 불명을 받았다. 자기가 불명받은 스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찾아볼 필요도 있고, 또 스님네들은 내가 우리 조파, 조맥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이런 기회에 정돈해 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고려불교이면은 신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신돈은 참으로 특출한 인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요승이라고도 하고, 요승, 요망할 요자, 중승자, 요승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궐승이라고 합니다. 호걸,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승이냐 말하면은 국기가 흔들리고 불법의 맥을 지체가 나가려니까 자기의 지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사회 권리도 누리면서 이렇게 법을 폈다는 면에서는 참 걸승이라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법에 없는 그런 이 허황한 짓을 해서 요승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매월신자 영산신씨 신씨고, 고향은 경상북도 영산입니다. 거기에 옥천사라는 구실옥자 샘천자 옥천사라는 전이 있고, 그 절에 시종드는 그 종이라고 그러는데, 종 반야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반야의 자식입니다. 그분이 출가를 함으로써 참 미천한 그런 신분이 가려짐과 동시에 나름대로 참 착실하고 머리가 좋았던지 많은 분들의 그 추앙을 받습니다. 여기 교재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전하는 얘기에 들으면은 땅속에다 콩을 몇 선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금불을 살짝 얹어놓고, 그러면 이제 아무 때쯤 어느 산에 가봐라, 땅속에서 금불이 올라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그냥 콩이 이제 그 이슬, 안개 또는 습기에게 젖어서 불어나면은 당연히 땅이 솟아오르면 금불이 솟아오르게 되는, 그 기회를 맞춰서 가보면 감쪽같이 금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속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부처님을 미시고 이 천장과 이 탁자 위에 이런 데다가 사방 자석을 장치해 놔서 그 금불이 공중에 달랑 떠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게 해놓고서
이거 보라고 부처님이 다 감흥하신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 양가, 말하면 세속 부녀자들을 많이 희롱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왕궁에까지 손을 뻗어서,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왕인 우왕이 그게 왕씨가 아니라 그 신돈의 자식일 거라고, 그래서 이 신우신창이라고, 우왕과 창왕은 모두가 신돈의 자식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아마 이 민간이고 국내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가당찮은 권세를 부렸던 것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명입니다. 변조, 두루월 변자, 빛을 조자, 변조라고 그랬습니다. 공민왕대에 정부가 약한 틈을 타서 온갖 권세를 누리는데 그 직함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테이프만 가지고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은 수중이순 논도변리 그랬습니다. 지킬수 바를정 발불리 순할순 그랬습니다. 바른 법을 지키고 순한 길을 밟으며 논도변리 의논논 길도 변할 변이치 도를 논하고 진리를 변화시키며 보세공신 보존보 인간세 공공신하신 세상을 보호하는 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광 영도첨의사 사사 판중방감찰, 이렇게 해서 직책이 아주 요란하게 내려가서 부원구이라는 이름도 들고 또 좋은 이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정성급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변조란 이름을 버리고 신돈, 그래서 나일변에다가 돈칠돈자 신돈이라 해서 비승비승으로 살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왕께서 청한거사, 맑을 청 한가한 청한거사라는 호를 내리고, 이래서 결국은 평범하게 이렇게 비승비승으로 살아가면서 권세를 누리다가 마침내는 참 이렇게 반역 또는 요물 이런 지탄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고려 왕실이 세잔해지면서 불교를 넘어 두둔하고 불교에 의해서 국가 경제가 피폐하고 또 승려들의 행포가 너무 어지러지는데 반감을 산 유생들의 도끼 어린 그런 모함도 다분히 들어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 성했다가는 쇠퇴해지는 것이 상례이듯이 고려불교만 하더라도 태조가 즉위하고서는 후뇨 10조를 발해서 불교를 적극 보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말년에 와서 이러한 자천의 또는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 제18대 왕인 의종도 이 지금 불교에 관한 조칙을 내렸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불교를 보호해야 되겠지만은 첫째, 근래 사문들은 탐생몰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탐내고 이익을 탐내니 그런 일이 가끔 있으니 청탁을 가려서 그 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정한 성도들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찾아 올려서 천거해서 잘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엄중히 색출해서 도탄하도록 도태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사를 빙자해서 국고의 물건을 너무 근거 없이 탕진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종 때 최승로가 상소했다는 것을 이어서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불교를 탄핵하는 그런 소가 빗발치게 되는데, 광종 뒤에 인종 때에는, 인종 9년에는 은양회의소, 요즘 말하면 어떤 논설기관인데, 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립니다. 근래에 승속 잡배들이 모여서 불사를 한다 합시고 연불, 독경을 하면서 괴탄한 짓을 하고, 또 안팎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술을 마음대로 먹고 파마늘을 마음대로 먹으며, 혹은 온갖 괴상한 병기를 가지고 위험한 장난도 한다. 그래서 미풍양속을 해치니 이것을 금지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종 10년에 가서는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는데, 석가의 가르침은 본래 청정하고 과욕을 가리켰는데, 지금 요즘 성도들은 나라의 이 징병 이런 것들을 피해 사문이라는 이름만 빙자하고 절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장사하는 그런 풍속을 진작시켜서 마침내는 계율을 도외시하고, 그래서 가사는 술독도 없는 보재기가 되고, 또 절마당에는 연불의 일자리에는 파마늘 밭이 되고, 이래서 속인들과 잡대고 어지럽게 취해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니 절도량이 아주 속된 냄새가 난다고. 더구나 속복으로 사원을 경영한다는 핑계를 대고 기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건립회 같은데 이런 걸로 가무 이런 온갖 일을 준비해서 시가일로라도 하면 행행하고, 때로는 사람을 두렵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말이 들리니 나는 생각컨대 선과 악을 구분하여 기강을 청정케 바로 세우고 안팎의 모든 사원을 정비해서 기행이 청정한 자는 잘 머무르게 하고 계율을 범하는 자는 법으로 논하라, 이렇게 지금 하명을 내립니다. 이것 또한 승풍이 해이했다. 그 반면에 승단의 힘이 세져서 아나무인격으로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조에 이르러서는 참 모든 여론이 불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국자감의 생활을 했던 이색이 상소합니다. 목은 이색이라고 하면 유생 가운데 유명한이고, 이른바 홍유호라에서 침체했던 유교를 다시 일으킨 그러한 분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수입되자 왕공과 사서가 숭상하더니 한으로부터 지금 예를 들어 날마다 성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태조께서 나라를 일으킴에 불찰과 민가가 뒤섞여 있도록 번성했고, 그것이 중세 이후에 와서는 그 제자들 무리가 더욱 번성해서 오교양종이 세워졌으나 모리의 굴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익을 경영하는 그런 굴택이 되어서 개울가니 산골이 어디 저렴한 데가 없게 되어 승려들의 품격이 비루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민들도 놀고 먹는 자가 많게 되고 해서 식자는 통탄을 금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대승인인데
좋고 나쁜 것을 보통 사람과 답으로 다를 바가 없겠는데, 어찌 이 돌아가신 성인인들, 자기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 하는 것을 창피한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한 데는 이 성도들을 제재하는 법을 제정해서, 그래서 이미 승려가 된 자에게는 엄격한 고실에서 도첩을 주고, 도첩을 받지 못한 자는 바로 군대로 데려가서 군무에 종사케 하거나 아니면 양면으로 보내게 하시라, 이런 구문이랍니다. 그리고 왕이 불살하기 위해서 참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복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 지금 물자를 많이 들여서 경제가 피폐함에 이르러서 불도만 좋게 하고 일반 서민들을 곤궁에 빠뜨렸어야 어디 그게 불의 평등한 마음에 부합되는 도리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런 등등은 대단히 참 이렇게 불교를 탄핵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상당한 그런 주장을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조판서로 있던 강회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력의 재량으로 탑을 세우거나 절을 세우는 일은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의사대에서는 과부와 그리고 홀로 사는 여자들, 이들이 절에 올라가는 일,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첩으로 인해서 요역을 피해 승이 되는 일을 금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이 도첩이 남발해서 재상들이 도첩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은 자가 그 도첩을 사가지고만 지혜를 은폐하는 그런 일인데, 그걸 엄벌하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창왕 때 이르러서는 조인옥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합니다. 절에 있는 토지, 노비 이런 것들을 전부 몰수하고 관에 등록을 하고, 절에 살고 있는 승려의 수와 거기에 필요한 양곡,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남겨놓고 전부 몰수하게 할 일, 그리고 절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일, 또 공양왕 때 와서는 정도 등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폐섭을 논하는데, 거기에 주로 이 정도전은 불시잡변 15편이라고 해서 불시에 대한 잘못된 거 15가지를 지적하는데, 주로 종파를 줄이고 중의 수요를 줄이고 토지를 뺏고 성과를 폐지하고 도첩도 폐지하고 도성 출입을 금하고 절 밖으로 내보내는, 그리고 양반 보고 절하는, 이것을 법제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조명년 배불영척의 권력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